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오승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NAD 658 이 제품을 봤으니까 이제 바로 파워앰프인 2298, C298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두 제품을 항상 커플로만 다루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몸체로 둘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만 소리가 나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각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한번 나눠볼 만한 그런 정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658을 다른 상황과 그 다음에 298은 단독으로 봤을 때는 어떤 파워앰프인지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298은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게 파워앰프스럽죠. 원래 파워앰프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심지어는 이 자사의 어떤 좀 컨셉인지는 모르겠는데 앰프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이 파워 스위치 옆에 환한 파란 불이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야 파워가 들어와 있는 건데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고, 이 옆에 이제 조그만 점, 요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브릿지 모드로 접속되면 또 요만한 점이 또 하나 들어와요. 그건 약간 핑크색? 약간 좀 그것도 색깔 톤이 좀 다른데 여하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파워앰프를 이렇게 만드는 전통은 뭐냐면, 미리 알려드리자면 파워앰프라는 건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질 필요가 없는 어딘가에 들어가서 스피커만 드라이브 해주는 그런 장치였어요. 그래서 밸런스 케이블로 길게 연결해서 파워앰프는 앞에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어디 한편에 있고 붙어 있고 스피커랑, 그래서 이쪽 그 컨트롤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믹서나 이런 그런 거나 프리앰프 우리가 아는, 여기서 그것만 보이는 데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손을 뻗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파워앰프는 어느 순간 액티브형 스피커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던, 그게 사실 파워앰프의 어떤 컨셉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굳이 뭘 화려하게, 658도 그랬지만 658을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들면 가격이 뛰고 좀 더 비싼 앰프로 팔 수 있는 게 그 정도의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똑같아요. 얘도 아마 이 C298도 옆에 방열핀을 그냥 뭐 열이 나든 안 나든 좀 멋있게 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것도 알루미늄 뭐 빌렛을 깎아서 들어가고 이러면 그럼 M33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C로 시작하는 NAD의 제품들은 클래식 시리즈라고 해서 똑같은 증폭 소재를 써도 소리가 원래 70년대에 시작한 그 NAD 소리 3020, 3050 이걸 타고 오는 그 소리를 그대로 사실 닮아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 어떤 그 핵을 같이 하는 그 사운드 컨셉을 그대로 유지해서 현 시점에 맞는 해상도와 퍼포먼스로 발전시킨 거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은 말씀드렸듯이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라는 회사 이름이죠. 퓨리파이는. 그리고 아이겐탁트는 새로 만든 증폭, D클래스 증폭 모듈이에요. 세 사람이 만들었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업계에서 최고의 인물들로 그렇게 포진한 사실 드림팀이죠. 일단 그 UCD 그 D클래스 증폭 모듈을 설계를 뭐 지금 세계 최고라고 하는, 뭐 세계 최고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일 고급 앰프에 들어가는, 제일 많이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바로 그 브루노 푸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각광을 받았던 게 바로 그 UCD 그리고 이런 퓨리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모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 라스 리스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브루노 푸제이가 증폭 모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증폭단을 중심으로 하는 회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PCM 증폭을 PWM 증폭, 그러니까 아날로그 단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에서 바로 디지털로 이걸 변환해서 증폭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최고의 권위자죠. 이 두 사람을 그 경영의 귀재 피터 링돌프가 같이 묶어서 만든 회사가 퓨리파이예요. 피터 링돌프는 NAD랑 인연도 많았던 게 90년대 NAD를 인수해서 사장을 자기가 본인이 경영을 하는 사장도 했었고, 우리가 아는 뭐 달리나 이런 회사들하고 사장을 하면서 그런 회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램보르 그룹에 한 편입시킨 사실 그런 경영의 귀재죠. 뭐 본인의 링돌프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여하튼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내서 퓨리파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처음으로 만들어낸 증폭단, 증폭 모듈이 바로 아이겐탁트라는 모듈이었는데,
그걸 제일 먼저 집어넣은 그걸 넣어서 만든 앰프가 바로 M33이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놀라운 그 트리들이 나오는 거죠. M33이 히트를 치자 M33의 그 증폭 방식을 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원래 그 클래식 시리즈 NAD의 원래 소리를 똑같은 증폭단을 써서 소리를 튜닝해서 NAD 쪽으로 바꿔낸 거예요. 그 기존의 솔리드 스테이트로 내던 소리를 D클래스 증폭단으로도 똑같이 냈다는 게 사실은 이 기술이 이 튜닝 기술이 이 C298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제품이 M33의 어떤 아류이거나 그 제품보다 좀 싸게 만든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아이겐탁트 모듈을 써서 원래 NAD 소리를 구현했다는 거 이게 이 제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들으면 이 제품이 좀 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사실은 M33의 한 절반 이 정도 가격으로 멋부리지 않고 파워앰프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제품을 잠깐 보시면 파롬 그렇게 해서 그 아이겐탁트 모듈을 써서 파롬 기준에 185W를 내요. 그리고 이제 뭐 임피던스를 낮추면 반이 되면 이제 340W까지 출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걸 이렇게 시연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브릿지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릿지 연결하는 회로들이 뒤에 그러니까 연결 단자들이 다 저기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촘촘하게 되어 있단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용자가 연결해서 나는 하나로도 쓰고 두 개를 브릿지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또 하나 보면 게인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대피해 보면 이 게인 조절이 왜 있을까? 뭐 다른 회사 풀이랑 사용할 때 게인 조절을 할 입력 게인이니까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게인을 둔 이유는 이 앰프를 여러 개 멀티 채널로 쓰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프론트와 센터와 리어를 이렇게 여러 채널을 사용할 때 그 저기에 맞게 조절하라고 만든 게인 입력 게인을 조절하는 그런 스위치까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실은 앞은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뒤쪽을 보면 이 앰프의 안쪽에 들어있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앰프가 지향하는 가장 고전적인 파워 앰프의 스타일이죠. 그런 것들이 사용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굉장히 그런 응용력을 다양하게 융통성을 많이 발휘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사용자 여러 환경에 맞게 이 사람이 어떻게 쓸지 모를 파워앰프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모두 다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투 채널 파워앰프로서의 성능. 이 제품을 여러 스피커들하고 이렇게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들을 때마다 좀 놀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 큰 스피커들, 유닛이 여러 개 달린 스피커들, 임피던스가 수시로 변하고 아주 낮은 임피던스까지 떨어지는 이런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NAD 스타일을 잠깐 정리해드리자면 살짝 살집이 이렇게 도톰한 그리고 굉장히 그 전류의 선형성, 전류가 굉장히 여유 있게도 흐르지만 그러니까 헤드룸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좀 종종 그런 앰프들이 지금은 그런 앰프들이 많지는 않지만 앰프가 그 큰 아주 임피던스가 뚝 떨어지거나 아주 전류가 많이 흐르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클리핑이라는 게 생기죠. 그만큼 전류를 못 틀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사실 전혀 없어서 NAD가 유명해진 건 미국 대형 스피커들하고 올렸을 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유명해진 거예요. 가격이 싸지만 그래서 외관에서는 뭐 이렇게 볼 게 사실은 뭐 보여줄 게 없지만 소리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탓할 게 없다. 3020이 그래서 미국 평론가들의 7위까지 한 엄청난 그런 기록을 세운 거잖아요. 자, 여하튼 오늘도 298의 성능을 들어보기에 당연히 658로 C658과의 조합으로 소리를 들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스피커는 이 제품의 성능을 좀 더 잘 표현해줄 K1 프로학의 K1으로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s a game of love. This is a game of love. This is a game of love. And it was you. And it was you. 네, 658과 298의 조합으로 샘튜브에서만 다룬 스피커들도 한 대여섯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들어본 것까지 하면은 거의 10가지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이 앰프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거의 없었어요. 그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658하고 298 조합을 하면 지금 가격으로 한 5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 구매를 하다 보면 그 가격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최고 성능? 많지 않아요. 게다가 프리파워가 이렇게 분리돼서, 프리는 스트리밍과 DAC와 그다음 프리아웃이 있는 그런 정식 그 스트리밍 DAC, 그다음 블루 OS까지 탑재한 뛰어난 인터페이스를 가진 그런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조합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많지 않죠. 사실 웬만한 그냥 스트리머 가격이죠, 요새 나오는. 그게 사실은 이 제품의 최대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유하는, 이 제품을 구매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일단 그걸 알려드리고요. 일단 이 NAD 298 사운드를 얘기할 때 이 제품의 출범한 시점, 그게 콘셉트를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이 제품을 처음부터 설계했을 때는 영국 앰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한 사운드, 영국 내, 그다음에 영국에서 한 반경 1시간 내에 있는 이동 거리가, 여기서 만든 앰프들의 공통점은, 그게 저는 영국 앰프의 사운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살짝 도톰해요. 그거 자체를 음악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전통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원래 우리 전통을 포기하고 현 시점에 따라간다. 영국 사람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시점의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해요. 저 솔즈베리에 있는 저 NAD 같은 회사가 약간 미국 하이엔드 스타일로 섬세하고 현장음의 재현 쪽으로 목표를 뒀다면, 런던 사운드는 그 음 자체를 즐기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NAD가 그렇고 쿼드가 그랬고 케임브리지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런던 사운드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스타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NAD는 거기서 단가를 앞에 얘기한 앰프들보다 한 반 가까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회사를 런던에 두고 대만 생산을 해서 그런 3020 같은 명기를 만들어낸 게 3020 가격이 출시 가격이 6, 70만 원?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그게 놀라웠던 거죠.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마크 레빈슨하고 크렐하고 경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중에 이제 캐나다로 램브르 그룹이 되면서 캐나다로 기지를 옮겼는데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 자체가 살짝 살집이 있으면서도 드라이브가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658 얘기하면서 쿼드의 커런트 덤핑 방식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과제는 이렇게 대용량 미국식의 큰 전원 트랜스가 아니고 그래도 용량이 크게 씁니다만 그런 과전류나 그런 걸 재생해야 되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대응력을 이만큼을 두는 또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스 대응력을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데 지난 시간에 쿼드 얘기를 제가 약간 해드렸는데 쿼드는 커런트 덤핑이라는 회로 방식을 해서 뭐 영국 여왕상까지 받았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똑같아요. 뭔가 이렇게 과전류나 일반적인 그런 스펙의 전류 흐름보다 약 10% 정도의 헤드룸을 두어서 그런 과전류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게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NAD에 들어간 방식을 그래서 FDP라고 불러요. Full Disclosure Power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노출시키는 파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용량을 이만큼 우리 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전원부를 갖고 있다. 이게 298의 사실은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뭐 어떤 신호가 들어와도 사실은 그 전류가 어떤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는 스피커 쪽 임피던스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스피커가 갑자기 이 크고 막 구경 12인치가 넘어간 이런 스피커가 최저 임피던스를 요구해서 임피던스가 떨어져서 전류를 엄청나게 흐르게 만들면 그걸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다이나믹스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속으로 그루브가 끊기는 신호, 비트가 아니라 쭉 흘러도 그걸 아주 매끄럽게, 메마르게 대응하면 이제 전류 용량이 좀 딸리는 현상인데 그런 게 대단히 매끄럽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프트 펑크의 게임 오브 러브 같은 곡을 들어보면 베이스가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연속으로 흐르는 베이스, 그러면서 둥둥 한 네 박자마다 한 번씩 쿵 쳐주는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베이스, 다이나믹 이런 걸 들은 그런 쾌감이 대단해요. 하이엔드 앰프로 들으면 그분이 좀 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다만 그런 두툼한 게 없어지고 살짝 왜소하게 들려서 사실적인 소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걸 좀 허전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런 베이스를 탄력 있게 울려주는 이게 사실은 오디오적으로 좀 더 재미있는 소리라고 이제 저음을 듣는 재미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많이 느끼거든요. NAD는 그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상위 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확한 소리, 그다음에 사운드 스테이지 이걸 같이 구현한 게 현재 70년대하고 다른 현재 NAD 298의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맨 끝에 들어본 이제 우리 조수미의 도나도나 같은 곡을 들으면 쨍 하고 이제 고음이 터지는 사실 이 곡의 녹음도 상당히 잘 됐지만 이 곡의 본질은 그 조수미의 음색이 스피커 뒤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얼굴이 떠오르는 이 장면이 보이냐 안 보이냐 우리 오디오 파일들은 그걸 듣는 건데 아주 잘 보이죠. 이런 걸 굉장히 잘 재현을 해요. 그러니까 위상도 상당히 잘 맞추면서 음색을 원래 이 신호대로 잘 표현해 준다는 그런 파워 앰프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곡이죠. 그런가 하면 악기수가 많아지고 이런 클래식 곡 이게 지금 안젤라 휴이트가 피아노 반주하는 비올라 다감바 이 악장 이 알레그로 들어보면 청아한 소리도 NAD도 이런 소리 M33이 사실 이쪽은 좀 더 잘 냈지만 298, 658 조합에서 들려주는 이런 피아노 소리 오히려 피아노가 좀 더 묵직하면서도 하모닉스가 잘 살죠. 좀 더 왜소하지 않고 뒤에 살짝 이렇게 입체감 있게 들리는 피아노 소리는 맑고 청아하면서 뒤에 그런 입체감까지 살려주는 그런 피아노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피아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비올라 다감바가 흐르면 유연한 소리 유연하면서도 이렇게 맑은 소리 어떻게 보면 이 소리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저희 세대엔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오디오를 입문하면서 하이엔드 물결이 불어왔던 8, 90년대 소리를 들어보면 야 이게 현장음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좀 더 어떤 오디오 쪽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갔지만 아직은 이런 소리에 대한 기억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음악들은 사실은 이 소리를 좀 더 로우파이로 들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틀은 이런 사일집과 살짝 두터운 그리고 하모닉스가 있는 이런 소리로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음악들의 감동을 느꼈던 그런 세대들은 그거를 저 위쪽까지 끌어올린 NAD 소리에 좀 더 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NAD의 그 클래식 시리즈의 대표 모델 프리파워 조합인 658과 298 298은 또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